안녕하십니까, 홍순봉입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은 국내 정치 이슈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때마다 이 사의를 반려했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국내 정치 세력 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항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제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왜 사의를 표명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온 국력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국민 앞에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에 대한 사과를 했고요. 또 청와대 민정수석에 그동안 비검찰로 이어져 오던 것을 검찰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은 이제 정권과 검찰이 화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사실상 대통령은 신년 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끌어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인사를 했다. 그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중대를 했지만 패싱 당했다. 패싱 당한 거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다, 이런 설이 유력하고요. 전 정권에서 좀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제동을 걸고 정권 안보 차원에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이런 건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전 정권으로부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물러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과거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소개받아서 읽고 있었는데, 사마천의 인간의 길을 묻다, 김영수 님께서 지은 책인데, 그 책에는 춘추시대의 명재상 안영의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상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모시던 제나라의 경공, 제경공이라고 하죠. 그 제경공이 있었는데, 그 제경공은 술을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제경공이 이미 멸망한 기나라 땅에 놀러 갔다가 작은 금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금 항아리 안에는 2개의 죽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먹되 뒤집지 말고 질 나쁜 말을 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했는데, 제경공이 손뼉을 딱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뜻을 알아냈다. 생선을 먹되 뒤집지 말라는 얘기는 냄새를 피우지 말라는 얘기고, 질 나쁜 말을 타지 않는다는 얘기는 질 나쁜 말은 멀리 다니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신하들은 옳습니다 하면서 감탄을 했지만, 안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안영은 신에게는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왕이었다면 참 목숨이 남아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왕은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쫓겨나거나 죽음이겠죠. 모든 이목이 안영에게 쏠렸는데요. 안영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의 문장은 물고기를 먹되 절반만 먹고
적당한 때 멈추라는 뜻이 아닐까요? 요컨대 군주는 백성에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두지 말고 절반만 거두어 백성이 편히 살 수 있게 하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뒤의 문장은 질이 나쁜 사람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군주로서 인품이 비열한 간신을 기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대신들은 안자의 해석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재경공은 안자의 그 해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항아리의 잠언은 정말 귀한 보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귀한 글을 갖고 있던 기나라는 어찌 망한 것이요? 라고 대받아칩니다. 이에 대해서 안영은 결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군자는 충고를 들으면 늘 그 충고를 글로 써서 매일 다니는 눈앞에 걸어두고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기나라는 어땠습니까? 이 귀중한 잠언을 금항아리 깊숙이 담아놓고는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기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경공도 이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쥐고 있던 전제 왕권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을 과감하게 피력했던 그 명제상 안영이나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점검을 하지만 결국 그 얘기를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재경공이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참모들이 충정을 다해서 자신이 모시는 상관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정권이 잘 되는 길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의 뜻을 알아듣고 그대로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맞을 때 그때 이 나라가 편안하게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프고 우리나라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렸나요?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도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또 따뜻해졌는데 또 이렇게 황사가 또 몰려왔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